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시아 유럽 문화장관회의가 각국 청년들이 협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드는 시범 사업을 광주에서 진행하기로 뜻을 모으고 2박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셈 회의를 맞아 마련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은 이번 주말과 휴일까지 이어집니다.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늘면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 등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합니다. 부실투성이의 장흥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 사업이 수년째 표류하면서 장흥군이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떠안게 됐습니다. 아셈 문화장관회의의 공식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각국 문화 관련 고위급 인사들은 각 나라의 청년들이 디자인과 기술 등 저마다 가진 강점을 융복합시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시범 사업을 광주에서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의 문화장관들의 협의체 아셈 문화장관회의가 2박 3일의 일정을 끝냈습니다. 각국의 문화장관들은 문화와 창조경제 분야의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의장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창조경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각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있어 문화와 산업의 접목을 위해 청년 리더십 네트워크 시범 사업을 한국이 맡기로 했습니다. 창조 인력이 모여야지만 이게 창조 산업이 되고 창조 산업이 돼야지만 창조 도시가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아시아 문화 전당이 지향하는 바도 그렇고 2년 뒤 치러질 2018년 제8차 문화장관 회의 개최지는 불가리아로 결정됐습니다. 회의를 끝낸 문화장차관들은 양림동 등 광주 도심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될 것 같아요. 아시아 문화전당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 웹 콘텐츠 페스티벌엔 구름 관객이 몰렸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도티의 팬 사인 회장엔 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양땡이 누군지 도티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늘 또 그 체험도 같이 관련된 체험도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셈 회의는 끝났지만 아셈 회의를 맞아 마련된 각종 문화 행사는 문화전당 주변과 광주 도심에서 이번 주말과 휴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아셈 문화장관 회의는 끝나지만 주말과 휴일까지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광주에서 계속됩니다. 문화전당에서는 23일부터 시작한 세계 웹 콘텐츠 페스티벌이 내일까지 열리면서 게임과 음반교육, 뷰티 부문에서 이름난 BJ와 크리에이터들이 관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집니다. 또 문화전당 주변에서는 금남로 프린지 페스티벌과 대인예술야시장이 특별 개장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문화체험을 선보입니다. 한편 광주 시립극단의 뮤지컬 전우치는 금남공원 야외 무대에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허공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셈 문화주간을 맞아 소리와 빛, 이미지로 세상을 표현한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이 국내외 작가들과 협업해 만들어가는 첫 프로젝트인데요.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연기가 자욱한 텅 빈 공간. 천장에서 쏟아진 빛이 밑에 설치된 오목 거울들과 만나자 몽환적인 느낌의 그림이 허공에 나타납니다. 세상의 탄생과 조화, 진화를 거쳐 소멸까지의 과정을 그린 초대형 설치 작품입니다. 작품에 사용된 오목거울은 모두 630개로 서로 다 다르게 생겼는데요. 빛을 반사시키는 매개체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자연과 인간을 뜻합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빛을 반사하지만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오목거울을 통해 독립적이지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연과 사람들을 표현한 겁니다. 작품을 만든 이들은 한국인과 영국인이 한 팀인 김치앤칩스. 한국의 대표 음식 김치와 영국의 음식 피시앤칩스를 합쳐 팀명으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과 비물질, 그다음에 어떤 현실과 가상, 그 사이의 경계에서 생기는 일종의 현상들을 저희가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700평 규모의 전시 공간을 채우고 있는 이 작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만 관람이 가능합니다. 작품의 스케일이 워낙 커서 그동안 국내 다른 공간에서는 설치된 적이 없습니다.
큰 작업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 영상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사운드 시스템에서 그 부분들을 좀 이제 작업과 작품과 공간이 잘 맞아 떨어지게. 시각적, 청각적 즐거움과 다양한 해석을 하는 재미도 제공할 이번 전시는 8월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신변 보호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찰이 신변 보호 대상자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기기 등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최근 여성 대상 강력 범죄가 늘면서 불안감 증가로 신변 보호 요청이 폭증하고 있지만 이 제도상 뒷받침은 아직 요원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남자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해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63살 이모 씨. 가해자가 구속되기 전까지 경찰관이 이 씨가 가는 곳마다 동행했고 경찰이 집안에 CCTV까지 설치해 주었습니다. 죽는 날 같은 1시에 1분 1초도 안 틀리고 같이 죽자고 보복을 해서 너를 죽이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무서워서 제가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씨처럼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피해자는 광주에서만 40여 명에 이릅니다. 올해 1월부터 5달 동안의 수치입니다. 경찰은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시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 심의를 통해 보호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해 4월 경찰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나서면서 신변보호 요청은 폭증하고 있지만 범죄 피해를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빙초산 테러를 당했던 여성도 사건 발생 2주 전 신변보호를 요청했었습니다. 경찰은 여성에게 버튼만 누르면 긴급 출동이 이루어지는 스마트워치를 주고 여성의 직장 근처를 순찰했지만 직장 안에서 이루어진 테러를 막지 못했습니다. 전담경찰과 임시보호숙소 등 신변보호에 필수적인 시설과 인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이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고요. 저희가 피해자 보호 기금이 있는데요. 그 경찰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 보호 기금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관련 법규가 없는 현실도 실질적인 신변보호가 이뤄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변보호 자체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원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침과 내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1년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은 사람은 전국적으로 2,000명이 넘었고 이 중 여성이 84%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신고전화. 몇 개나 알고 계신가요? 현재 15개 기관에서 21개의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작 긴급 상황이 처했을 때 일일이 기억하기 힘들어서 무용지물일 때가 많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기관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기관에 전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려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시민들을 헷갈리게 하던 21개의 긴급전화가 단 3개, 112와 119 그리고 110으로 통합이 됩니다. 범죄나 사고 관련 신고는 112, 그리고 재난 신고는 119, 민원 관련 신고는 110, 이 3번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관을 따지지 않고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인 건데요. 2년 전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해양사고 신고 번호인 122를 모르는 학생들이 119로 신고했다가 골든타임을 놓친 게 계기가 됐습니다. 오는 29일 광주와 전남, 제주에서 처음으로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요. 그리고 10월 말부터 전면 서비스에 돌입하게 됩니다. 기존에 했던 신고 전화는 당분간 폐지하지 않고 병행 운영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매에 대한 첫 재판에서 남동생이 자신의 단독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남동생 43살 문모 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누나와 아버지가 다투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혼자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남매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계속 묵비권을 행사해왔으며 검찰은 남매의 과거 행적을 바탕으로 아버지에 대한 원한 범죄라고 추정해왔습니다. 술을 마시던 일행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7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쯤
광주시 남구의 한 공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56살 황모 씨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로 71살 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2명은 집중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공원에서 처음 만난 황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동남권 거점 공항인 김해공항에 4조 원 넘게 투자해 시설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서남권 거점 공항인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는 1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무안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18만 2천여 명, 김해공항 이용객 595만 명의 3%에 불과합니다. 항공기 편수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에는 항공사만 23개가 입주해 12개 나라 38개 도시로 항공기가 운항합니다. 지난해 항공기 운항 횟수만 4만 편이 넘습니다. 반면 무안공항 정기 국제 노선은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등 2개뿐, 항공기 운항 횟수도 1,425편에 그쳤습니다. KTX 무안공항 경유와 공항 통합 지연 등으로 무안공항 활성화는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김해공항에 4조 3,800억 원을 들여 새로운 활주로를 만들고 터미널과 관제탑까지 신설해 신공항 수준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항공물류 처리 능력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쏠릴 경우 무안공항은 상대적으로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상도와 우리 전라도 역차별이라고 보고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서남권 전 주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강력히 대정부 투쟁을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안공항을 서남권 대표공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서남권 거점 공항인 무안공항에도 동남권 거점 공항인 김해공항에 걸맞는 정부 지원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부실투성인 장흥 사상의왕 체험랜드 조성 사업이 결국 수십억 원의 보조금 반환이란 철퇴를 맞았습니다. 이 수차례 바뀐 민간 사업자는 껍데기만 남아 상황 능력이 없어 지자체가 이를 떠안게 됐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체질에 맞는 음식과 약으로 질병을 고치는 이재바 선생의 사상의학. 이를 관광 상품화하겠다며 지난 2007년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에 국비와 지방비 4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임의로 바뀌는 등 각종 부실과 위법 사실이 드러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결국 관련 사업을 취소하고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장흥군은 사업 취소가 지나치다며 이의 신청과 행정 심판까지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행정소송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분쟁 도중에는 문체부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접고 군 재정에서 국비를 먼저 갚기로 한 겁니다. 행정소송을 가게 되면 우리 군에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해서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국비를 우선 먼저 반납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좀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50억 원에 달한 보조금 환수입니다. 해당 시설물들을 공매하기로 했으나 재산 가치가 10억 원에도 못 미치고 민간 사업자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지금은 법인 이름만 남았으며 10수억 원의 근저당까지 설정되어 있는 상태. 감사원 변상 판정을 신청할 예정인데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이 드러나면 구상권 행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수십억 원의 혈세를 투자한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 사업. 수년째 표류하다 개장도 못한 채 사업을 접게 됐고 지자체는 2중 3중의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서구가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골목을 만들기 위해 관련 5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보성군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함께 미래 10년 보성군 재정 전망을 주제로 찾아가는 지방재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구례군이 어족 자원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섬진강변에 어린 뱀장어를 방류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출신 여성 동문들로 구성된 여성용봉회가 모교의 발전 기금을 기부했습니다.
광주 MBC가 제작해 방송한 5.18 스마트 행티어링이 한국 PD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PD상을 수상했습니다. 5.18 스마트 행티어링은 지난 5월 21일 오후 3시간 동안 진행한 생방송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라디오를 들으며 5.18 사적지를 탐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쌍방향 네트워크로서 라디오 매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광천외교 교차로의 신호체계가 바뀐 지 7달 만에 재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천동 광천외교 교차로에서 내방로와 월산로에서 광천외교 방향 천변좌로로 진입하는 것을 다시 금지하는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 반대 의견도 많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차량 정체 정도를 가늠한 뒤 7월 초 재심의할 계획입니다.